설날과 떡국 이야기. 일상 속 작은 발견. 겨울 끝자락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75살 박순자 할머니는 시장 입구에서 하얀 가래떡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떡을 보니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제가 떡국 끓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래떡 한 묶음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 속 가래떡은 마치 하얀 구름처럼 포근해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공부하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가래떡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로 가래떡을 조심스럽게 썰어내리는데 그 모양이 마치 둥근 달처럼 예쁘게 떨어졌습니다. 칼질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60해 전 할머니가 15살 소녀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떡을 쉽게 살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어머니와 함께 이른 새벽부터 떡을 만들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에 불리고 맷돌에 가라가루를 내는 일까지 모든 과정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자야, 이 떡 한 그릇이면 우리 가족 모두 한 살 더 먹는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거로의 좋지? 여행. 할머니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네, 너무 물이 맛있을 것 끓기를 같아요. 기다리며 창밖을 냄새 좋지? 바라보니 마당 한편에 심어둔 동백나무에 이제 거의 다 됐어. 빨간 꽃이 피어 네, 너무 있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겨울 한가운데서도 냄새 좋지?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처럼 우리 이제 거의 조상들도 다 됐어. 추운 겨울을 네, 너무 견디며 맛있을 것 새해를 같아요. 맞이했겠지요. 냄새 좋지?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이제 거의 민준이가 다 됐어. 어느새 부엌으로 네, 나와 너무 할머니 맛있을 옆에 것 같아요. 섰습니다. 냄새 12살 좋지? 민준이는 요즘 학교에서 이제 우리나라 거의 다 전통 문화에 됐어. 대해 배우고 네, 있다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 자주 질문을 좋지? 했습니다. 아, 민준아, 이제 거의 할머니가 다 됐어. 어렸을 때 생각을 네, 하고 너무 있었단다. 맛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몇 냄새 살이지? 좋지? 12살이요. 그래, 이제 거의 다 할머니가 됐어. 너보다 조금 네, 더 너무 컸을 맛있을 때 것 말이야. 같아요. 그때는 냄새 좋지? 설날이 되면 온 동네가 들썩였단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지금처럼 명절 때만 네, 너무 고향에 맛있을 가는 것 게 같아요. 아니라 모두가 냄새 같은 좋지? 동네에서 살았거든. 설날 아침이 이제 거의 되면 다 됐어. 어른들께 세배를 네, 드리러 너무 맛있을 것 집집마다 같아요. 돌아다녔지. 냄새 좋지? 민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이제 귀를 거의 다 기울였습니다. 됐어. 네, 너무 할머니는 맛있을 것 냄비 같아요. 속 물이 보글보글 냄새 좋지? 끓자 준비해둔 떡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하얀 떡이 물속으로 네, 너무 맛있을 것 풍덩풍덩 같아요.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냄새 좋지?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제 이어갔습니다. 거의 다 됐어. 우리 어머니는 네, 떡국을 너무 끓일 맛있을 때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냄새 말씀하셨어. 좋지? 이 하얀 떡국 한 그릇을 이제 먹으면 거의 다 됐어. 지난해의 나쁜 일들은 네, 다 너무 씻겨 맛있을 것 내려가고 냄새 새해에는 좋지?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이제 그래서 거의 다 떡국의 됐어. 국물은 꼭 네, 맑아야 너무 한다고 맛있을 것 하셨지. 같아요. 민준이는 냄새 좋지? 냄비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맑은 거의 다 국물 됐어. 속에서 떡들이 네, 춤을 너무 추듯 맛있을 것 떠다니고 같아요. 있었습니다. 냄새 좋지? 할머니, 그런데 왜 떡은 동그랗게 이제 거의 써는 다 거예요? 됐어. 아, 네, 그건 너무 말이야. 맛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냄새 국자로 좋지? 떡국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거의 옛날 다 우리 됐어. 조상들이 쓰던 돈, 네, 너무 맛있을 것 엽전이라고 같아요. 들어봤니? 냄새 가운데 좋지? 네모난 구멍이 있는 동그란 돈 이제 거의 말이야. 다 됐어. 떡을 그 네, 엽전처럼 너무 맛있을 것 동그랗게 같아요. 썰면 재물이 좋지? 많이 불어난다고 믿었단다. 그리고 거의 길게 다 뽑은 됐어. 가래떡처럼 네, 너무 우리 맛있을 것 수명도 같아요. 길어지고 냄새 복도 좋지?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제 거지. 거의 다 됐어. 깊어지는 이야기.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내 얇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떡국에는 꼭 소고기를 넣어야 해요? 요즘은 그렇지. 하지만 옛날 옛적에는 소고기가 아니라 꿩고기를 넣었단다. 꿩이요? 그 산에 사는 새요? 그래, 맞아. 우리 조상들은 꿩이 아주 귀한 새라고 생각했어. 꿩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새로 여겨졌거든. 그래서 새해 첫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꿩고기로 떡국을 끓였지. 하지만 꿩은 구하기가 어려웠어. 산속 깊은 곳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꿩 대신 닭을 사용하기 시작했단다. 아,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참 똑똑하구나. 맞아. 그 속담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야. 원래 써야 하는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그와 비슷한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지. 냄비 속 떡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국물을 맛보니 딱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달걀을 풀어 떡국 위에 살짝 뿌렸습니다. 노란 달걀이 하얀 떡국 위에 고운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준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잖니. 그래서 지역마다 떡국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단다. 어떻게 달라요? 서울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처럼 가래떡을 동그랗게 썰어서 끓였어. 하지만 개성 지방에서는 떡을 조롱박 모양으로 빚어서 넣었지. 그걸 조랭이 떡국이라고 불렀단다. 그리고 남쪽 지방에서는 가래떡을 미리 만들지 않고 쌀가루를 반죽해서 바로바로 떼어 넣어 끓이기도 했어. 그게 생떡국이야. 민준이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기억. 할머니는 팔을 송송 썰어 떡국 위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국 2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할머니는 다시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가 21살에 시집을 갔을 때 첫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댁이 된 할머니는 떡국을 끓여 시부모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얼마나 긴장했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는데 손이 떨려서 떡을 제대로 썰지도 못했습니다. 순자야,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떡국을 끓이는 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란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는 거야.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정성껏 만들면 돼. 그날 아침 할머니가 끓인 떡국을 드신 시아버지는 맛있다며 한 그릇을 더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을 할머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드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옛날 생각을 하느라. 자, 이제 우리 맛있게 먹자. 할머니와 민준이는 마주 앉아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드러운 떡과 맑은 국물, 그리고 고소한 소고기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는 떡국을 후루룩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준아, 떡국 한 그릇 먹었으니 이제 우리 1살 더 먹은 거다. 할머니는 76살, 너는 13살이 됐네. 진짜요? 그럼 저 이제 중학생 나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 위를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그릇이 더욱 빛났습니다. 이어지는 전통. 며칠 후 진짜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네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 고모, 삼촌, 사촌 동생까지 모두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모여 왁자지껄했습니다. 할머니는 전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래떡을 5묶음이나 샀고 소고기도 한 근이 넘게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도와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떡을 썰고 파를 다듬고 달걀을 풀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민준이는 좋았습니다. 설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할머니는 부엌에 나가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냄비 2개에 가득 떡국을 끓이는 동안 집안 곳곳에서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손발을 맞춰 일했습니다. 세배를 드리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떡국을 먹는 것이 이 집의 전통이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세배를 받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설을 쇠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 따끈한 떡국이 놓였습니다. 하얀 떡국 그릇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떡국 먹고 한 살씩 더 먹읍시다.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외치고는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함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사촌 동생은 처음 먹어보는 떡국이 맛있다며 계속 떡만 골라 먹었습니다. 변화와 계승.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민준이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릇을 헹구며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떡국 하나 만드는 것도 며칠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가면 다 준비된 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편해진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잊혀지는 것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내년에도 할머니랑 같이 떡국 만들고 싶어요. 민준이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떡국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 줄게. 그러면 민준이가 나중에 커서 내 아이들한테도 만들어 줄 수 있겠지? 네, 제가 꼭 우리 아이들한테도 떡국 끓여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도 다 해줄게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떡국 한 그릇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구나. 오후가 되자 식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위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낼 거예요.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떡국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2그릇씩 드시곤 했습니다. 마음의 울림. 저녁이 되어 민준이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반 친구 중에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설날에 떡국을 안 먹는데요. 대신 다른 명절 음식을 먹는데요. 그래, 나라마다 명절도 다르고 명절 음식도 다르단다. 그게 바로 그 나라의 문화지.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라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야. 어떤 음식을 먹든 새해를 맞이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이야. 떡국이든 다른 음식이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떡국을 끓일 때도 이런 마음으로 끓이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내가 떡국을 끓이며 할머니를 생각해 준다면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구나.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이 많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으로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떡국을 끓이고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떡국 재료를 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도 떡국 만드시려나 봐요. 민준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겠지.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먹을 떡국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지. 할머니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설날이면 떡국을 먹는 이 전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역사가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메시지.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떡국 끓이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 제가 한번 끓여볼게요. 할머니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할머니는 민준이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지난번에 가르쳐준 대로 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떡이 삐뚤빼뚤하게 잘렸지만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점점 나아졌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얇게 썰어봐. 민준이는 집중해서 떡을 썰었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떡을 넣었습니다. 떡이 물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민준이는 신기해했습니다. 이제 소고기를 넣고 간을 맞추면 돼.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은데? 그럼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봐. 아주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봐야 해.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소금을 넣고 다시 맛을 봤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풀어넣고 파를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 다 됐어요. 민준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만든 떡국을 받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구나. 우리 민준이가 이제 떡국도 혼자 끓일 수 있겠네. 민준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떡국은 조금 짜기도 하고 떡 모양이 들쭉날쭉하기도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떡국보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떡국이 왜 중요한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생각하고 새해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 민준아.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떡국 한 그릇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 하얀 떡국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동그란 떡처럼 재물이 불어나기를 바라고, 긴 가래떡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게 이 작은 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국을 한 입 더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해의 첫날,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떡국을 먹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이 이어지는구나. 내가 어머니한테 배운 것을 손자에게 전해주고, 손자는 또 그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떡국 한 그릇이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구나. 할머니, 내년 설날에도 우리 같이 떡국 끓여요. 그래, 그럼. 그때는 내가 완전히 혼자서도 끓일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도 제 동생이랑 사촌 동생들한테 다 해줄게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떡국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희망과 소망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겨울 햇살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빈 떡국 그릇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는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새해의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떡국 한 그릇과 함께 희망찬 마음으로